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21세기 최고의 경주마 시순말로 제2의 전쟁이란 타이틀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서울 경마, 부산 경마 모두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주중에 어떤 방송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박남성 마주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남성 마주님이 원래 또 외국으로 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외국 경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코녹스가 올 은퇴해서 시스말로 갔는데 교배료가 2천만 원이다, 2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코녹스라는 경주마가 이제 은퇴를 해갖고 그냥 시스말로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뛰어난 능력치를 가졌던 경주마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좀 재밌게 풀어보자 해서 이런 타이틀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플라이트 라인도 뭐 자타공이 미국 21세기 들어서 최강의 미국말이고, 이키녹스 같은 경우도 21세기 들어서 최강의 일본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경주력을 두 마필 모두 보여주었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두 마필이 한번 붙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한쪽은 더트주로이고 한쪽은 잔디주로이기 때문에 두 마필이 뭐 붙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런 극강의 정점에 있는 마필들은 서로 또 경주를 같이 안 치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이런 비슷한 논쟁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강의 안말은 과연 누구인가? 그때 이제 뭐 프리커니스 스테이크스 우승한 뭐 네이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브리더스컵 클래식을 우승한 뭐 제니아타, 이 두 명이 과연 누가 최고의 안말인가? 그럼 서로 엄청 싸웠죠, 팬들끼리. 근데 결국은 제니아타의 판정승으로 끝났는데, 근데 그 두마필이 같은 경주에 나오기를 고대했던 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두마필 모두 안 나갔죠, 같은 경주에. 그 이유는, 이기면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졌을 때 2인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강의 마필들은 잘 안 붙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 플라이트 라인과 이ኳ녹스, 이 두 마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이퀴녹스라도 하고 이코녹스라고도 하는데 이코녹스가 맞습니다. 두마필 혈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생일은, 플라이트 라인은 2018년생이고 이코녹스는 2019년생입니다. 그리고 혈통은 부마가 태핏이고, 이코녹스는 부마가 키타산 블랙입니다. 태핏은 뭐 말이 필요 없죠. 미국 최고의 시수말 중에 한두이고, 어, 현재까지도, 올해까지도 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태핏의 2024년 올해 교배료가 18만 5천 불입니다. 그리고 이 이코녹스의 혈통을 살펴보면 이 키타산 블랙 같은 경우는 뭐 달러 환율에 대해서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최고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마필입니다. 거의 18억엔 180억을 벌어들였죠. 물론 아몬드 아이가 뭐 두바이 가서 우승한 거, 그런 우승 상금까지 합치면 달러 환율 가지고 오면은 아몬드 아이가 총소득 상금은 1위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본 내에서 벌어들인 상금은 이 키타산 블랙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키타산 블랙은 블랙 타이드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블랙 타이드는 썬데이 사일런스와 자마이고, 이 블랙 타이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에서 나름 이 포지셔닝이 확실한 게 뭐냐면은 이마필이 딥 임팩트와 전형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혈통적 기대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키타산 블랙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주마가 생산이 되었고,
킬타산 블랙의 2024년 교배료는 200만 엔입니다. 2천만 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마의 교배료도 비슷합니다. 탭핏이 18만 5천 불. 일본이 지금 환율이 워낙 낮으니까는 아마 이 환율 변경을 하면은 탭핏이 판정성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키타산 블랙도 이 이ኳ녹스의 활약으로 교배료가 2천만 엔으로 올라갔습니다. 2억이죠. 그리고 모마를 살펴보면 뭐 모마는 그닥 크게 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경주 성적에서 물론 잘 뛰긴 했습니다. 피처워드 같은 경우는 인디안 찰리의 그 자마이고 엣지우드 스테이크스에서 1700 터프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지원 두 번의 경주이죠. 아메리칸 옥스와 스탈레스 스테이크스, 여기에서는 터프 더트 두 번 뛰면서 2착을 했고, 그리고 레이크 조지 스테이크스, 이 레이크 조지 스테이크스는 G2 경주이긴 한데 이게 뉴욕에서 펼쳐지는 경주이긴 하지만 좀 그 네임 밸류가 높은 그런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G2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2착을 했고, 이 이코녹스의 모마인 샤또 블랑슈 같은 경우는 킹 헤일로의 자마인데 머메이드 스테이크스 2000m 터프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로즈 스테이크스 G2 1800 터프에서 2착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경주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펼쳐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나름 모마들도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근데 뭐 이ኳ녹스는 뭐 조합마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이 플라이트 라인은 경매가가 1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계 라인도 괜찮아요. 양호한데, 근데도 이 100만 불이라는 가격이 책정이 된 그 저변에는 혈통도 혈통이지만 마체가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역 시절 성적을 살펴보면은 이 프라이트 라인 같은 경우는 6전 6성을 거뒀습니다. 무패의 경주마이고 450만 불의 상금을 벌였고,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10전 8성 2착 2번, 복속률 100%를 기록했죠. 그 두 번의 2착이 그 상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츠키쇼, 일본 상관 첫 경주죠. 사츠키쇼, 그리고 동경우준, 그러니까 도쿄 우슌, 주는 그 우리가 흔히 그 준말 때 그 준자입니다. 가장 우수한 준말을 한다는데, 이 동경우준을 도쿄 우슌을 다른 말로 일본 더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2착 두 번 한 거, 3세 시즌 2착 두 번 한 게 다고 나머지는 8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6연승, 그러니까 퇴역하기 전까지 지원 6연승을 달렸고, 이 플라이트 라인 같은 경우는 지원 4연승을 달렸습니다. 플라이트 라인은 먼저 성적을 살펴보면 말리부 스테이크스 1400m,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핸디캡 1600m, 그리고 파시픽 클래식 스테이크스 2000m, 그리고 브리더스컵 클래식 2000m, 모두 우승을 거뒀는데 이 마신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11마신, 6마신, 이거는 19마신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마신. 그러니까 최소 상대들을 1초 이상 너끈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최소. 그리고 이 1400에서 11마신 기록한다는 거,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장거리에서는 뭐 능력 편차에 의해서 뭐 11마신이든 뭐 그 이상의 거리를 차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1400에서 11마신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마신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그 플라이트 라인이 경주에 늘 최선을 다하진 않은 거죠. 막판에는 굳이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잡고 들어와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경주력 하나만큼은 극강의 경주력을 보여준 마필이 바로 이 플라이트 라인입니다. 물론 이 이코녹스가 뭐 지원 6연승을 거두고 뭐 워낙 많은 경주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창내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굉장히 화려한 경주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성적적인 측면에서 이코녹스가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면에 이 플라이트 라인 같은 경우는 비록 이
그레이드 경주는 4번밖에, 지원 경주는 4번밖에 치르지 못했지만 이때 경주 중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경주력, 그러니까 상대를 거의 속된 말로 박살을 내버리는 11마신, 19마신, 8마신 박살을 내버리는 경주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비록 그레이드 경주 4전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경주 능력이 이 플라이트 라인이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말한 후자 쪽이 더 많은 의견을 내고 있죠. 사실 플라이트 라인 같은 경우는 6점밖에 못 치른 결정적인 이유는 보시다시피 상처가 굉장히 좀 심하게 찢어졌죠. 찢어져서 꿰맸는데 이 상처 자체가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이 정도 상처는 목장에서는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상처가 경주력을 저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6점밖에 안 치른 이유는, 이게 사우디에도 얘기 드렸듯이 100만 달러 고가에 판매된 마필입니다. 귀하신 몸이었죠. 그래서 금이야 옥이야 소증이 다르다 보니까는 상태가 최상일 때만 나가고, 그러니까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경주 출전 신청을 했다가 취소도 해버리고, 그래서 이 경주를 6점밖에 안 뛴 거지. 만약에 이 마필이 조금은 낮은 가격, 한 뭐 4, 5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었으면은 이 정도 상처는 그냥 극복하자 하고 열심히 많이 뛰었을 겁니다. 이 부상 때문에 뭐 경주력에 발목이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 부상은 뭐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깊이 들어간 상처가 얼만큼 깊이 들어갔느냐, 이게 관건이긴 하겠지만 워낙 이 살이 많은 쪽이다 보니까는 크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햇빛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약점이었던, 그러니까 경주말 생산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시스말 생산에는 좀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마들이 경주는 잘 뛰었는데 시스말로 가서는 그다 크게 좀 성과를 못 냈는데, 그걸 반전시킨 게 이 컨스티튜션입니다. 현재 컨스티튜션의 자마들이 국내에도 몇 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게 엔딩 파이어, 이런 마필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컨스티튜션의 그 성공 이후로 이 택빛 자마들도 이제 경주마로 뿐만 아니라 시스말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이 컨스티튜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 시스말로 이 플라이트 라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10전 뭐 지원 6연승을 했는데, 이 천왕상 이걸 악기라고 읽나요? 제가 일본어를 몰라갖고, 이 덴노쇼 악기, 이게 우승했고, 그 다음 유마 기념, 그러니까 아리마 기念, 일본의 그랑프리입니다. 2200m 우승했고, 그리고 두바이 원정을 갑니다. 두바이 시마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게 그 대회 신기록이었습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이었고, 이때 이제 이 외국 팬들한테 이 이코녹스가 눈도장을 찍었죠. 정말 세네, 이런 식으로 눈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이 23년 다카라즈카 기낸, 여기서도 우승을 거뒀고, 그리고 뭐 재팬컵에서도 우승을 거뒀는데, 사실 사람들한테 저 이코녹스가 세다, 이런 인상을 심어준 결정적인 경주는 이 2023년도 작년 천왕상 악기입니다. 이게 2000m를 1분 55초대로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1800 경주도 1분 55초대면은 뭐 나름 괜찮은 성적이라고 하는데, 물론 잔디주로이긴 하지만 이게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뭐 세계 신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여준 경주력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코녹스라는 마필이 뭐 잘 뛰는 경주마이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경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제 천왕상 악기, 이때 이제 그 좀 인식의 변화가 생겼죠. 정말 세구나. 두 마필의 수상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은 2022년도 IFHA 월드 베스트 레이스 호스에서 플라이트 라인이 선정이 됩니다. 레이팅 14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그 다음에 작년에 이 이코녹스가 선정이 되는데 레이팅이 13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코녹스가 일본말로 처음으로 선정된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스트웨이라는 마필이 한번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월드 베스트 레이스 호스로 선정이 된 거고, 이 프랑켈하고 더불어서 프랑켈도 이 최우수 경주마, 세계 최우수 경주마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레이팅이 14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21년도 요거는 좀 번외 이야기이긴 한데 2021년도 세계 최우수 경주마는 닉스고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처음으로 이제 세계 최고 경주마를 선정을 했는데 첫 해입니다. 이때 선정된 마필이 우리나라에서 시스말로 활동한 호크윙입니다. 그러니까 호크윙도 뭐 시스말로는 이렇다 할 모습을 크게 보이지 못했지만 사실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은 뭐 전 세계 넘버 원이었죠. 그리고 타임폼, 그러니까 레이팅을 하는 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IFHA에서도 하고, 그리고 타임폼에서도 레이팅을 냅니다. 타임폼의 레이팅에서는 이 플라이트 라인은 143이었고, 그리고 이 이코녹스는 136입니다. 착차가 많이 나죠. 타임폼에서 이제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140 이상이면 어느 올타임 그레이터 호스, 뭐, 시대를 뛰어넘는 명마라는 뜻이죠. 140 이상의 레이팅을 받는 마필은. 그리고 135에서 139는 on outstanding horse, 그러니까는 아주 뛰어난 그런 마필이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의 이 레이팅만 놓고 보면 좀 격차는 있죠. 타임폼에서는. 타임폼에서 이 최고 높은 레이팅을 받은 마필이 프랑켈입니다. 147이었고, 그 다음 시버드, 그 다음 마필들은 다 옛날 말들입니다. 시버드 145, 그리고 브리가디얼 제랄드, 이 마필이 145, 지난주에 뛰었던 브리가디얼 제너럴하고 이 마명이 좀 비슷하죠. 브리가디얼 제라드가 144였고, 그리고 터더 민스트롤 144였고, 그러니까 이 이코녹스가 그 기록한 이 143이라는 레이팅은 정말 높은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서두에 이 21세기 최고의 경주마는 뭐 플라이트 라인, 이코녹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프랑켈입니다. 여기 레이팅에도 나오듯이. 근데 제가 프랑켈을 뺀 이유는 프랑켈은 마일러였죠. 전형적인 마일러였고 마일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프랑켈은 빼고 그냥 장거리 쪽, 클래식 거리 쪽에서 누가 더 센가 해서 저는 이 플라이트 라인하고 이코녹스를 한 거고,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은 21세기 최고의 경주마는 넘버 원은 저는 프랑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2가 플라이트 라인이고, 이코녹스가 넘버 3, 넘버 4 좀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일본이 워낙 그 스토리텔링을 잘하죠. 그러니까 이코녹스라는 마필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 그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 마필을 거의 전설급 마필로 만들어 버렸죠. 능력은 높아요. 하이 레벨인데 이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걸 거의 전설급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좀 언론에서 좀 부풀려진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코녹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경주마인데, 근데 과연 전설급이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일본에서의 경주마들 능력만 살펴본다면은 거의 뭐 전설급에 근접하는 마필인 것은 맞죠. 근데 전 세계적인 급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정도 급이냐는 조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2022년도 플라이트 라인은 미국 연도 대표마가 되고, 미국 더트주로 4세 이상마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닉스고가 더트주로 4세 이상마였고, 그리고
이 이코녹스는 2022, 2023 일본 연도 대표마가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체우스 3세마, 2023년 체우스 4세 이상마.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경종하였던 것은 두 마필 모두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배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플라이트 라인은 작년에 이제 그 시스말 시장으로 갔는데 20만 부 152도 교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교배료만 따지면은 거의 3천만 부를 벌었죠. 거의 400억을 교배료로 번 셈이죠. 그리고 이 이코녹스는 올해 2천만 원, 2억으로 한 1억 8천 정도 환율이 떨어졌으니까요. 일본이 한 1억 8천 정도, 6, 8천 정도 그렇게 되고 24년도 올해 교배료는 작년보다 좀 하락이 됐습니다. 플라이트 라인은 15만 불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플라이트 라인의 지분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전체가 아니라 2.5%의 지분이 경매에서 낙찰가가 46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가치를 2.5%니까는 요걸 이제 환산을 하면 마필 가치가 거의 한 1억 8,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죠. 마필 가치가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마필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자마들 태어나갖고 어느 정도의 체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높낮이 업다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메리칸 파로와가 그 대비 교배료가 20만 불이었습니다. 그거하고 타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최근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가장 핫한 시스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이 마필 가치가 이 샤다이 스텔리온 스테이션의 50억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은 그냥 환율 좀 생각 안 하고 편하게 하면 500억엔에 팔린 거죠. 500억 정도에. 그러니까는 2천억과 500억, 한 4분의 1 차이 나죠. 마필의 가치는. 어쨌든 이 딥 임팩트가 가지고 있던 대비 시스말 교배료 1200만 원의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 2000만 원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교배료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프랑켈은 2013년도에 12만 5천 파운드의 교배료를 시작으로 2024년 올해죠. 교배료가 무려 35만 파운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배료를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영국이 이제 유로도 사용하긴 했지만, 예전 유로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때 1,000원에 1달러였습니다. 그때 파운드가 1파운드가 1,600원 정도였으니까 달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파운드라는 화폐 가치가 예전에는 달러보다 거의 한 1.5배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35만 파운드라는 교배료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프랑켈은 2013년도부터 교배를 시작해갖고 그 자마들의 성적이 계속해서 좋아요. 그래서 원래도 비쌌던 애가 더 비싸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두 마필이 결국은 시스말로 가서 뭐 개인적인 바람은 두 마필 모두 성공하길 바라죠. 그리고 후손들이 왕성하게 좀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고, 요거 그래서 이번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